그러면 자식 문제로 속 안 썩어본 부모님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쵸? 네, 그럼요. 다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정치인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면요.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또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즘 이 문제로 참 말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선거 때는 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아주 그냥 사사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여러 입장하고 주장들이 막 엇갈리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좀 균형 있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쪽 입장부터 좀 봐야겠죠. 네. 아들이 과거에 온라인에 좀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가 벌금 500만 원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성희롱성 게시물 관련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다. 이렇게 분명히 사과를 했어요. 부모로서 책임을 딱 인정하는 모습인데, 근데요, 그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 문제를 꺼내니까 그때는 반응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아, 그랬죠. 뭐 댓글 표현을 과장했다, 왜곡했다, 심지어 여성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법적 책임까지 얘기했죠. 맞아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사과해라, 뭐 이렇게 강하게 나왔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잘못, 아들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이게 정치적인 공격 소재가 되는 것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법적 잣대, 허위사실 유포라는 걸로 딱 막으려는 거죠. 아, 일종의 분리 대응 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과 정치적 공방 차원을 나누는 거죠. 개인적인 사과는 하고 정치적 반격은 하고 동시에 하는 거군요. 근데 그날 또 다른 얘기도 나왔어요. 아, 그 계엄령 문건 관련 얘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과거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했더라고요. 네, 심지어 통화 기록 같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제시하면서요. 이건 아들 문제와는 또 별개로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서 현재 선거랑 연결시키려는 거죠. 아, 새로운 어떤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는 시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지금 이 국면을 좀 전환하려는 뭐 그런 다목적 카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아들의 그 불법 도박 자금 출처 여기에 딱 집중하는 모양새예요. 그 액수가 상당하던데요. 2019년부터 한 2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에 2억 3천만 원을 입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된 아들 재산은 39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걸 지금 파고드는 거죠. 와, 390만 원 대 2억 3천만 원.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의혹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다가 자금 출처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어요. 국세청 조사요? 아, 이건 좀 간략한 다던데요. 네, 조세범칙 사건 조사 요청서 이걸 내겠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압박 수위가 높은 겁니다. 실제로 조사가 시작되면 파장이 꽤 클 수 있겠죠. 국민의힘은 뭐 후보 가족 검증은 국민의 알 권리다 이러면서 이 후보 본인 전과 기록에다가 또 부인 김혜경 씨 재판 결과 그리고 아들 문제까지 이걸 다 묶어서 가족 리스크라고 딱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점식 본부장은 온 가족이 범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발언까지 했고요. 그게 수위가 높네요. 그렇죠. 여러 인물들이 계속 나서서 뭐 각자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김용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걸 막고 있다, 뭐 방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아, 나경원 위원장은 또 다른 얘기를 했던데요. 네, 나 위원장은 이게 새로운 범죄 사실, 그러니까 도박 사실이 확정된 거니까 3년 전 사과로는 안 된다. 새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최수진 의원은 또 아들의 그 여성 혐오 발언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이 후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당 전체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가족 리스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후보 측은 일단 아들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한다. 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에는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엄 특검 카드로 역공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들의 그 도박자금 출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국세청 조사라는 카드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동시에 가족 전체의 문제를 묶어서 후보의 도덕성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자녀의 잘못,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정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또 가족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선거 전략까지 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그렇죠. 정말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양쪽의 입장을 좀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참 여러 논란이 많은데 과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글쎄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가족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은 또 어디에 둬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